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컬 플레인 셔터. 지난번에 잠깐 기계식 셔터랑 전자식 셔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TMI지만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를 해보는, 그러니까 기계식 셔터를 조금 더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촬영하고 관련되는, 예를 들어 촬영 시에 셔터 세팅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상이에요. 그건 예전에 올렸던 이 영상, 여러 가지 상황별 셔터 스피드 세팅법, 요거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촬영할 때 세팅하는 방법이 아니라 셔터가 구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 잠깐 복습하자면은 셔터의 종류에는 전자식 셔터가 있고 기계식 셔터가 있고, 특히 미러리스에는 또 하나 전자선막이 있다. 이 전자선막은 전자식 셔터랑 기계식 셔터를 좀 짬뽕 해 놓은 거죠. 선막은 전자식으로 움직이고 후막은 기계식으로 물리적으로 딱 닫히고,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면 이제 제 지난번 영상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자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셔터랑 롤링 셔터가 있는데, 글로벌 셔터는 왼쪽처럼 한 번에 모든 이미지를 빡 하고 찍어내고요. 롤링 셔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이제 롤링 셔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롤링 셔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해 주신 분도 계셨고, 이게 천천히 한 줄 한 줄 내려오는데 빠른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느리게 내려오면은 이게 어떻게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오늘 기계식 셔터를 이해를 하면은 그것도 같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기계식 셔터에는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포컬 플레인 셔터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리프 셔터도 있고요, 로터리 셔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계식 셔터는 역사가 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포컬 플레인 셔터 하나만 다루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리프 셔터는 현존하는 카메라가 몇 개 있긴 한데, 이건 굳이 뭐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심플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뭔지를 알고요. 로터리 셔터 같은 거 이제 구닥다리라서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카메라는 포컬 플레인 셔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뭐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포컬 플레인 셔터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셔터렉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계식 셔터, 특히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 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선막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열리면서 촬영 시작, 그 다음에 얘가 닫히면서 촬영 끝, 그 다음에 셔터막 자리 정리하고요, 다시 센서를 개방을 하죠.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패턴인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뒤 과정 빼고 선막이 먼저 센서를 가리고 있어서 셔터를 누르면 바로 촬영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바로 촬영이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셔터막이 움직이는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에요. 셔터막이 빠른 셔터 스피드라고 빨리 움직이고 느린 셔터 스피드라고 느리게 움직이진 않고요.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뭔 소리냐? 여기서 셔터를 딱 누르면, 내가 버튼을 누르면은 시작하면서 이제 선막이 내려와요. 이러면서 촬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센서가 빛에 노출되면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내려오냐면은 딱 여기 0.004초, 즉 250분의 1초일 때 다 내려옵니다. 다시 얘가 출발해서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나 똑같이 0.004초, 250분의 1초예요. 물론 카메라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카메라는 얘가 이제 200분의 1초로 움직이고, 어떤 카메라는 250분의 1초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50분의 1초로 셔터막이 움직이는 카메라를 구입하셨으면요, 그 카메라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설정하셔도 셔터막 자체는 250분의 1초로 움직여요. 걔가 열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0.004초가 걸립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저는 250분의 1초로 움직이는 카메라를 가정해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선막이 다 열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막 내려와야 되잖아요. 바로 내려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는 언제까지 내려와? 짠! 0.008초. 후막도 역시 250분의 1초로 움직이기 때문에 0.004초 뒤에, 즉 0.008초 때 다 내려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250분의 2초예요. 선막이 움직이는 스피드가 250분의 1초, 후막이 움직이는 스피드가 250분의 1초니까 분수 배우셨죠? 합치면은 250분의 2초 만에 내려옵니다. 그게 0.008초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얘가 선막 출발 딱 해가지고 0.004초 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후막 출발하면은 0.008초 만에 내려옵니다. 이게 셔터 스피드를 언제로 세팅했을 때냐, 바로 250분의 1초로 세팅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뭔 소린지 헷갈리죠?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저속 셔터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동조 속도라는 게 있어요. 왜 동조 속도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카메라가 셔터막이 250분의 1초로 움직이면요, 25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 즉 셔터막이 움직이는 거랑 같은 셔터 스피드를 동조 속도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200분의 1초로 셔터막이 움직이면은 동조 속도라는 셔터 스피드는 200분의 1초지만 오늘은 셔터막이 250분의 1초로 움직이는 카메라를 가정했기 때문에 동조 속도, 셔터 스피드는 250분의 1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느린 셔터는요, 다 저속 셔터예요. 예를 들어 이런 30분의 1초다, 이런 것도 역시나 저속 셔터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보시면 간단해요. 일단은 촬영을 시작을 하면 선막에 내려오겠죠. 이게 얼마 만에 내려온다고요? 짜잔, 0.004초, 250분의 1초 만에 내려옵니다. 다시, 이게 출발하고 나서 내려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50분의 1초예요. 항상 셔터막은 같은 속도, 250분의 1초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선막에 내려온 다음에는 센서가 빛에 노출돼야 될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노출되냐? 당연히 0.33333초. 이게 뭐야? 30분의 1초예요, 이게. 선막이 출발하고 30분의 1초까지는 센서가 노출되다가 30분의 1초가 되면 그 다음에 후막이 출발합니다. 후막 출발. 그럼 얘는 언제 만에 내려오겠어요? 당연히 250분의 1초 뒤에 내려와요. 0.004초니까 합치면은 0.037333초. 이게 소수점이라서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요, 선막이 출발하고 나서 내가 세팅한 셔터 스피드 값, 즉 30분의 1초로 지금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선막이 출발하고 나서 30분의 1초 뒤에 후막이 출발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후막은요, 내가 설정한 셔터 스피드만큼 기다렸다 출발합니다. 선막이 출발한 다음에 내가 30분의 1초로 세팅해 놨잖아요. 그럼 후막은 30분의 1초 뒤에 출발하고요. 60분의 1초로 세팅해 놨으면 역시나 60분의 1초 뒤에 출발해요. 진짜? 이것도 한번 볼게요. 60분의 1초로 촬영을 한다고 치면 역시나 촬영을 시작하면은 선막은 아까랑 똑같은 스피드로 내려와요. 250분의 1초 만에 다 열립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대기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대기를 하냐, 짠 해가지고 0.01667초. 이게 뭐야? 60분의 1초예요 60분의 1초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막 출발. 후막은 역시나 250분의 1초로 움직이기 때문에 0.004초가 더해진 0.020667초. 소수점이 복잡한데 정리하자면은 60분의 1초까지는 후막이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250분의 1초만큼 나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촬영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팅한 셔터 스피드가 플러스 250분의 1초만큼 촬영이 됩니다. 왜? 선막이 출발하고 나서 도착하고 이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쫙 해가지고 내가 세팅한 셔터 스피드 값 60분의 1초가 된 다음에 후막이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생기는데, 촬영에 걸리는 시간 자체는 당연히 내가 세팅해 놓은 이 60분의 1초 뒤에 250분의 1초를 더하면 됩니다. 아까 30분의 1초 같은 경우에도 선막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이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후막이 출발하기 직전이 0.0333초고, 이때 후막이 도착하는 게 250분의 1초 뒤인 0.37333초니까 결국 이 촬영에 걸리는 전체적인 시간은 30분의 1초 더하기 250분의 1초가 됩니다. 오케이? 후막은 선막이 출발한 다음에 내가 세팅한 셔터 스피드 값만큼 기다렸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시간 플러스 후막이 이동하는 시간 250분의 1초만큼의 시간이 촬영하는 데 소요가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동조 속도로 움직일 땐 어떻게 되는 걸까? 아까 보시긴 한 거지만 촬영을 시작을 하면 선막이 내려옵니다. 얘 얼마 만에 내려온다고? 0.004초 뒤에 내려와요. 이게 뭐야? 250분의 1초. 근데 내가 셔터 스피드를 뭐라고 세팅해 놨다고? 셔터 스피드도 250분의 1초로 세팅해 놨어요. 그러면은 후막은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대로 선막이 출발한 뒤에 출발하니까 바로 출발하겠지. 내가 지금 셔터 스피드를 250분의 1초로 세팅했는데 선막이 250분의 1초 만에 다 열렸으니까 후막은 딱 정확하게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후막이 이동하는 속도도 항상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0.008초, 즉 250분의 2초 만에 촬영이 완료가 돼요. 셔터 스피드를 250분의 1초로 세팅해 놨고 거기에 플러스로 후막이 이동하는 시간 250분의 1초를 더하면은 촬영에 걸리는 전체 시간은 250분의 2초가 됩니다. 이게 포컬 플레인 셔터가 저속 셔터랑 동조 속도에서 움직이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내가 250분의 1초로 셔터를 세팅해 놨는데 촬영하는 데는 250분의 2초가 걸리면은 그게 250분의 1초로 촬영되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잠깐만 그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초가 걸리는 셔터가 있다고 칠게요. 즉 다 열리는데 8초가 걸리는 셔터가 있고요. 내가 셔터 스피드를 8초로, 그러니까 동조 속도로 세팅해 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셔터가 움직이는 데는 8초가 걸리고요. 셔터 스피드도 8초로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초 뒤에는 선막 내려오면서 센서 조금 보이고요. 2초, 3, 4, 5, 6, 7, 8초 만에 선막이 다 내려와서 센서가 개방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로 제가 8초라고 셔터 스피드를 세팅해 놨으니까 후막은 언제 출발할까? 후막은 선막이 출발한 8초 뒤에 출발하니까 선막이 다 열리자마자 바로 출발해요. 그래서 9, 10, 11, 12, 13, 14, 15, 16. 후막도 이동 속도가 8초이기 때문에 16초가 되어야 닫힙니다. 이해되시죠? 선막과 후막이 움직이는 속도는 8초고 내가 셔터 스피드를 8초로 세팅해 놨으니까 선막이 다 열리고 8초 뒤에 출발해서 16초가 돼야 이 촬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맨 윗칸이 빛을 받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이거를 시간을 쫙 나열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눈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요 맨 윗칸이 빛을 받고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 한번 따져볼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초록색이어야 센서가 열린 거잖아요. 1초 때 열려서 8초 때까지는 빛을 받다가 9초 때 선막에 내려오면은 이 첫 번째 칸이요, 빛을 못 받아요. 다시. 이 처음에 0초일 때는 이게 선막이 덮여 있으니까 요 가장 맨 윗칸이 빛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1초 하면서 윗칸이 열리니까 이때 빛을 받고, 요때도 빛을 받고 있죠. 요때도 빛을 받고 있는데 8초가 지나고 나서 9초가 되면 후막이 출발하잖아요. 후막이 출발해서 여기를 가려버리니까 지금 촬영은 0초부터 16초까지 내가 세팅해 놓은 8초보다 2배나 걸렸지만 이 한 칸, 맨 윗칸이 빛을 받는 시간은 8초가 맞습니다. 슬슬 감이 오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요 세 번째 칸이 빛을 받는 시간도 역시나 8초예요. 3초부터 10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요 딱 타이밍 8초 동안만 빛을 받고요. 나머지 0초부터 2초 때는 이 세 번째 칸은 빛을 못 받고 11초부터 16초도 역시나 빛을 못 받습니다. 즉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전체가 16초가 걸렸지만 이 센서의 하나의 픽셀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픽셀이 빛을 받는 시간은 8초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동조 속도 250분의 1초로 세팅해 놨을 때 전체 촬영에는 250분의 1초 더하기 250분의 1초에서 250분의 2초가 걸리지만은 센서의 어느 한 픽셀이 이 선막이 지나간 다음에 후막이 지나갈 때까지 빛을 받잖아요. 그 간격은 250분의 1초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동조 속도까지 이해를 하신 거예요. 맞죠? 이제 고속 셔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속 셔터라고 하는 것은 동조 속도보다 빠른 것을 고속 셔터라고 합니다. 오늘 예시에서는 250분의 1초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500분의 1초라고 하면요, 250분의 1초보다는 빠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것도 고속 셔터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도 원칙은 똑같아요. 일단은 선막과 후막은 250분의 1초로 움직인다. 그리고 후막은 선막이 출발한 다음에 내가 세팅해 놓은 값 500분의 1초 뒤에 출발한다. 요거는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뒤에 내용도 같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촬영을 시작하면 선막이 쭉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다가 중간에 아직 다 못 내려갔는데 0.002초, 즉 500분의 1초가 되면 후막이 출발을 해요. 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후막은 선막이 출발한 다음에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만큼 기다렸다가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세팅해 놓은 값은 500분의 1초입니다. 근데 선막이 다 열리려면요 250분의 1초가 걸려요. 250분의 1초라는 거는 500분의 2초잖아요. 500분의 2초가 돼야 선막이 다 열리는데 후막은 500분의 1초 때 출발을 하니까 다 열리지 않았는데 절반만큼 열렸는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막이 다 내려오기 전에 후막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와요. 오케이? 이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선막의 움직임만 보세요. 선막은 아까랑 똑같은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0.004초 250분의 1초가 되면 다 내려오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셔터 스피드를 500분의 1초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얘가 미쳐 다 내려오기 전에 얘가 센서의 절반을 지날 때쯤 후막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고속 셔터가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센서의 전체 면적이 빛을 받는 순간이 없어져요. 그렇죠. 지금 센서의 절반만큼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500분의 1초니까 선막이 센서의 절반을 지날 때 후막도 같이 출발해서 같이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이 센서의 전체 면적이 동시에 빛을 받는 일은 없고요. 센서의 절반만 동시에 빛을 받게 됩니다. 최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0.004초가 되면은 250분의 1초가 되면 선막이 다 내려오고요. 그럼 이제 후막 내려와야죠. 후막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짜잔 0.006초가 되면 후막도 다 내려옵니다. 여기서 퀴즈. 촬영에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촬영이 전체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 더하기 250분의 1초라고 했죠?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전체 걸린 시간은 500분의 1초 더하기 250분의 1초입니다. 원칙은 같다. 다만 구동하는 모습이 달라서 헷갈릴 뿐이다. 처음부터 보실게요. 선막이 출발하고 500분의 1초 뒤에 후막 출발 같이 내려오는데 선막은 언제 닫힌다? 자기 속도 250분의 1초 뒤에 닫히고 후막도 자기가 출발한 250분의 1초 뒤에 짠 닫혀가지고 전체 걸리는 시간은 500분의 1초 더하기 250분의 1초. 요거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1000분의 1초도 역시나 원칙은 똑같아요. 선막과 후막은 250분의 1초로 움직이고 후막은 내가 세팅해놓은 셔터 스피드 값만큼 선막이 출발하고 1000분의 1초 뒤에 출발한다. 자, 그럼 이제 선막 출발 짜짜짜짜 해가지고 언제까지 간다? 0.001초. 1000분의 1초니까 이제 소수점이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1000분의 1초가 지났으니까 후막 출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후막 출발해야 돼요. 아직 선막이 센서의 4분의 1 지점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후막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규칙이 그래요. 후막은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 뒤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후막 출발. 그럼 이제 같이 내려가겠죠? 예. 센서에 4분의 1씩 노출이 되면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선막이 다 열리는 시간은 당연히 250분의 1초, 0.004초에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 후막이 닫히는 거는 이렇게 그 뒤에 0.001초, 1000분의 1초 뒤인 0.005초 때 이제 다 닫힙니다. 그럼 퀴즈, 촬영에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나는 1000분의 1초로 세팅을 해놨지만 촬영에 걸린 전체 시간은 1000분의 1초 더하기 250분의 1초겠죠? 그럼 전체에 걸린 시간은 1000분의 5초예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세팅을 1000분의 1초로 해놨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은 1000분의 5초라고? 야, 그러면 촬영이 1000분의 1초로 되는 게 맞아? 촬영은 1000분의 5초 동안 되는데 어떻게 촬영이 1000분의 1초로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세팅해 놓은 1000분의 1초만큼 촬영이 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것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셔터가 움직이는 속도는 8초인데 내가 셔터 스피드를 2초로 세팅해 놨다고 칠게요. 다시 셔터막이 움직이는 건 8초예요. 그런데 셔터 스피드를 2초로 세팅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초 뒤에 선막이 열리죠. 2초 뒤에 선막 더 내려옵니다. 그런데 셔터 스피드를 2초로 세팅해 놨으니까 후막이 언제 출발해? 후막이 지금 출발해요. 그래서 3초 때는 이렇게 되고 4초, 5초, 6초, 7, 8. 8초가 돼야 선막이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9, 10. 이 경우에도 원칙은 똑같아요. 선막과 후막이 움직이는 건 8초고 내가 세팅해 놓은 건 2초니까 전체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8초 더하기 2초에서 10초가 걸립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이 간단해지죠. 전체 촬영 시간은 언제다? 내가 세팅해 놓은 값 2초 플러스 후막이 움직이는 8초, 그래서 총 10초인데 그럼 이때 촬영이 2초가 된 게 맞을까? 역시나 맨 위칸, 여기 맨 위칸이 빛을 받고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2초예요. 2초. 촬영 시작되고 여기 1초 때는 빛을 받고 있고 2초 때도 맨 위칸이 빛을 받고 있는데 3초가 되면 후막이 내려와서 가려버리기 때문에 요 가장 맨 위칸은 빛을 못 받아요. 즉 전체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10초나 걸렸지만 한 픽셀 한 지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빛을 받은 시간은 2초밖에 안 걸려요. 즉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인 2초만큼 빛을 받은 겁니다. 전체 걸리는 시간은 10초지만은 어느 한 지점이 빛을 받은 건 2초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5번째 칸이 빛을 받은 건 언제일까? 여기 5번째 칸. 일단 5초 때 빛을 받았고요. 6초 때 빛을 받았는데 7초 때는 후막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빛을 못 받습니다. 저 5번째 칸이 빛을 받는 시간도 역시나 2초예요. 내가 셔터 스피드를 2초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2초만큼 빛을 받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 다 무너지니까 당연히 셔터 스피드 내가 세팅해 놓은 값대로만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촬영하는 시간은 10초나 걸리지만은 어느 한 지점이
그 빛을 받는 거는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 2초만큼 촬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죠? 이해가 되고.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도 촬영이 시작이 되면은 선막 짠짠짠짠 출발하고 그 다음에 0.0005초 2000분의 1초 뒤에 후막이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내려요. 같이 내려와서 선막이 다 도착을 하는 것은 0.004초. 선막이 다 열리는 거는 250분의 1초 뒤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후막은 그로부터 2000분의 1초 뒤인 0.0045초에 완전히 닫힙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촬영에 걸린 전체 시간은 2000분의 1초 더하기 그 후막이 움직이는 250분의 1초만큼 걸립니다. 이때 2000분의 1초로 세팅하면요 500분의 1초일 때는 센서의 절반, 1000분의 1초일 때는 센서의 4분의 1, 그렇다면 2000분의 1초일 때는 센서의 8분의 1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부분만 보인 상태로 쭉 내려와요. 이러면 마치 이제 전자식 셔터의 롤링 셔터처럼 이제 구동하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롤링 셔터가 천천히 움직이지만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만큼 노출이 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개만 남았죠? 4000분의 1초랑 8000분의 1초 남았는데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선막이 출발하는데 쫙 출발한 직후에 0.00025초, 4000분의 1초 뒤에 후막도 같이 출발합니다. 쭉 같이 내려와요. 쭉 같이 내려오다가 언제 도착한다 선막은 0.004초, 250분의 1초가 되면은 선막이 다 열리고요. 그로부터 4000분의 1초 뒤에 후막도 마저 내려와서 0.00425초에 이 촬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은 4000분의 1초 더하기 250분의 1초입니다. 그럼 이때도 역시나 그 픽셀, 어느 하나의 픽셀이 빛을 받은 시간은 4000분의 1초밖에 안 돼요. 즉 셔터막은 천천히 움직이지만은 이 셔터막 길의 간격이 조절이 되면서 선막이 출발한 다음에 내가 세팅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만큼 뒤에 출발이 되면서 그 한 부분, 픽셀 한 부분이 빛을 받는 시간이 조절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제 8000분의 1초. 자, 이 경우에는 선막이 출발하고 뭐 거의 바로 직후에 0.000125초에 이제 후막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매우 그 세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잘 보이지 않죠? 저 작은 틈새가. 그래서 역시나 0.004초, 250분의 1초 뒤면은 선막이 다 열리고요. 바로 직후인 0.004125초에 후막이 닫히면 촬영이 끝나요. 이 경우에도 촬영의 전체 걸린 시간은 8000분의 1초 더하기 250분의 1초.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거는 8000분의 1초의 경우에는 센서 전체 면적의 32분의 1만큼만 동시에 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면적이죠. 이게 기계식 셔터가 그보다 더 빠른, 예를 들어 16000분의 1초라든지 32000분의 1초를 구현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저 틈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저 틈이 정말 작은 틈인데 저 간격을 더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일단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틈이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에 저기서 더 틈이 작아지면요 회절 현상이 일어나요. 회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좁은 틈을 지나갈 때 빛이 이제 번지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일전에 올려놨던 회절 영상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셔도 뭐 빛갈라짐 얘기나 하지 회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회절이 뭔지 정도는 알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저 틈이 너무 좁아지면 회절이 일어나면서 화질이 안 좋아져요. 빛이 이게 막 간섭이 일어나면서 선여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계식 셔터로는요 웬만하면은 8000분의 1초까지만 이제 구현을 하고, 그거보다 빠른 거는 잘 구현하지 않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를 돕고자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 보시면은 더 이해가 분명하게 될 거예요. 자, 왼쪽 2부터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 설정을 해놨을 때 셔터가 움직이는지 동시에 관찰해 보면은, 일단 촬영 시작하면은 선막은 같은 스피드로 내려오는데요. 그 다음에 후막이 출발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막의 움직임만 보세요. 선막의 움직임만 보면요 선막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후막이 출발하는 시간이 달라요. 4000분의 1초가 가장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2000분의 1초,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00분의 1초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얘네의 간격이 조절이 되면서 이 빛이 노출되는 하나의 픽셀이 빛을 받는 시간이 조절이 됩니다. 다시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얘네 간격이 조절이 되면서 그 노출 시간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0.00425초가 되면은 4000분의 1초로 세팅했을 때 촬영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0.0045초가 되면은 2000분의 1초 세팅한 거 촬영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0.005초가 되면은 내가 1000분의 1초 세팅한 거 촬영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내려와 가지고 0.006초가 되면 이제
500분의 1초로 세팅한 것도 촬영이 끝나는 것이죠. 한번 부드럽게 보실까요? 한번 쭉 보시면은 출발하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짜짜짜 움직이다가 0.00425초에 이렇게 4000분의 1초 세팅한 거 촬영 끝나고 2000분의 1초 세팅한 거 촬영 끝나고 1000분의 1초 세팅한 거 촬영 끝나고 500분의 1초 세팅한 거 촬영 끝나면서 고속 셔터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뭐다? 선막과 후막이 움직이는 속도는 항상 같다. 250분의 1초로 움직인다. 그리고 후막은 선막이 출발한 다음에 내가 설정해 놓은 셔터 스피드 값만큼 뒤에 출발한다. 그것만 지켜주면은 고속 셔터도 내가 세팅해 놓은 그 값대로 정확하게 하나의 픽셀이 빛을 받으면서 노출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속 셔터, 동조 속도, 고속 셔터 다 보셨어요. 그럼 이제 이해는 다 끝난 건데 부작용만 하나 보시고 할게요. 요것만 하면 이제 마칩니다. 젤로 현상이 발생하는데 고속 셔터에서는 지금 굉장히 제가 빠르게 움직이는 야구공을 촬영했는데요. 이 야구공을 보시면은 미묘하게 그 휘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야구공이라서 잘 티가 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보면은 이게 뭔가 미묘하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 방향대로 대각선으로 휘어지는데 이걸 좀 더 명료하게 그냥 개념도만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상태를 내가 지금 차를 타면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차에 탄 상태로 쭉 가면서 촬영하면 이 사진이 어떻게 되는가? 저속 셔터로 촬영하면 뭐 다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없고요. 고속 셔터로 촬영하면 얘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면은 오늘 이제 영상 마칠 수 있어요. 먼저 동조 속도로 촬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촬영 시작하면 선막 내려오겠죠? 근데 그 선막 안에 지금 센서에 비치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 노란색 작대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후막이 내려오고 저 작대기는 무시하고 선막과 후막만 보세요. 선막이 열리고 동조 속도니까 250분의 1초 뒤에 후막 출발해서 또 250분의 1초 뒤에 또 닫히잖아요. 그럼 이제 250분의 2초 만에 촬영이 끝난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 노란색 작대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촬영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휘어서 이렇게 약간 번지면서도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촬영하는 모습을 보세요. 얘가 이 셔터가 내려오는 동안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게다 모습이 상에 담기면은 당연히 결과물은 이렇게 휘어지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만약에 더 짧은 시간 2000분의 1초로 세팅하면 어떻게 되는가? 2000분의 1초로 세팅할 때도요, 선막 출발하고 후막 출발하는데 제가 같이 내려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진행할 때 선음악이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같은 간격을 두고 내려오는데 요 내려올 때 저 뒤에는 작대기가 이동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따라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보다는 저 간격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 선음악이 움직이는 스피드 자체는 250분의 1초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울기 자체는 변하진 않아요. 고속 셔터로 해놔도 기울기 자체는 일정해요. 이 기울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셔터막이 움직이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이 번지는 이 정도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속 셔터로 하면 이게 덜 흔들려 보이는데 기울어지는 거는 극복할 수가 없다. 왜 기울어진다?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촬영이 되면 이렇게 이게 촬영이 되면은 상이 저렇게 대각선으로 맺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러한 그 고속 셔터의 어떤 한계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고속 셔터로 촬영해도 흔들리지는 않지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뭐 롤링 셔터의 젤로 현상이랑 똑같은 건데 요거를 완벽하게 극복하려면은 리프 셔터 같은 셔터를 이용해야 되고요. 포컬 플레인 셔터는 요거를 이제 극복할 수가 사실 없어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식 셔터인 롤링 셔터는 저 내려오는 속도가 250분의 1초나 뭐 200분의 1초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느립니다. 뭐 60분의 1초라든지 30분의 1초라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걔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저 젤로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포컬 플레인 셔터는 제가 보통 250분의 1초라든지 200분의 1초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지간한 상황에서는 그런 롤링 어떤 젤로 현상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움직이는 뭐 기차라든지 달리는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가로등 같은 거 촬영하면은 그때는 휘어지고 날아오는 야구공 같은 거 촬영하면 그때는 좀 휘어지는데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포컬 플레인 기계식 셔터에서는 젤로 현상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포컬 플레인 셔터를 좀 더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요거 이해한다고 어디다 쓰냐? 사실은 이제 조명을 활용하면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뭐 선막 동전이, 후막 동전이, 고속 동전이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만 가지고는 사실 도움은 안 되고요. 말씀드린 그 조명이랑 같이 쓸 때는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정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는 조명과 관련된 영상을 또 올린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진짜 마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